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4번에 걸쳐서 2018년 채용 이슈를 같이 점검을 하고 2019년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구직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2018년 가장 최고 이 취업의 키워드는 단연 블라인드 채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8년 블라인드 채용 첫 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리뷰해 본다면 2019년 취업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저희와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이 또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을 좀 같이 모셨습니다. 자, 우리 연정음 대표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정음입니다. 그래서 2018년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 블라인드 채용이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많은 구직자들이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기업도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사기업들도 최근에는요. 면접 전형을 중심으로 이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검토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을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가장 첫 해 원년이라고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주요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눌 부분은요. 확대 시행이 된 이 블라인드 채용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4년, 15년 이럴 때 아마 NCS 채용이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NCS 채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7년에 7월 달부터 이 332개 공기업이요 전부 전면 실시를 하게 됐고요. 또 최근에는 지방 공기업까지도 모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정 대표님도 이 NCS와 관련된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네. 이쪽에서 좀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NCS, 블라인드 좀 용어가 헷갈리는데 네. 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면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블라인드 채용하고 NCS의 좀 차이는 같은 점은 직무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 좀 같지만 일단 블라인드 채용을 제가 같이 또 요즘에 면접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전혀 저한테 주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채용 면접을 진행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위주로 좀 진행되는 것들이 좀 블라인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NCS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도 직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굉장히 뭐 시험 문제부터 해서 자세한 정보들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있거든요. 아마 분명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 NCS 관련된 이야기가 정보가 많았을 테니까 뭐 굳이 제가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블라인드와 NCS의 공통점이 있다면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혼자 얘기하면 아무도 믿질 않으세요. 정말 면접관으로 가면은요.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뭐 지원하는 그 지역 정도? 그리고 뭐 자격증? 이 정도거든요. 제가 이렇게 혼자 말해갖고는 아무도 믿질 않더라고요. 우리 연정 대표님 정말 안 보여주나요? 네, 제가 서류를 딱 봤는데 서류에 하얗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공기업마다의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이 있다든지 그리고 어느 직군에 지원하는 정도까지만 나오지 사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기업의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좀 공지를 해주는 데가 있고 공지를 안 해주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블라인드 전형이라면 그 내용 자체를 볼 수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저도 어떤 공기업은 아예 그 컴퓨터를 액세스를 못하게 막아두는 것도 있었고요. 어떤 곳은 주기는 줬는데 그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거의 읽는 게 무의미한 그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정말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준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블라인드 채용 정말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거 맞나? 라고 의심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된다라는 점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징들을 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되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비중이 많이 커졌어요. 일전에는 뭐 스펙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이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제는 더 지원자들께서 많이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정훈 대표님도 최근에 이런 그 진행을 하시면서 면접 부분이 얼만큼 커졌는지 조금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면접의 유형이 너무 다양해졌다. 그 다양해진 이유가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 않고도 그 지원자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PT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 지원서가 없어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서류의 글자 수를 보시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글자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내용은 나중에 면접 때 좀 활용하는 질문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임원 면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는 정말 저는 서류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그래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면접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참 현장에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절차가 사실 똑같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각 기업들마다 특이한 이 채용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뭐 그 자소서 대신 UCC를 내라, 막 이런 이 회사들도 있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비슷한 절차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색 있게 지원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블라인드 채용, 과거에는 저희가 NCS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다.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평가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과거에는 평가 역량을 이 기업들도 도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오는 게 좋다라는 데이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평가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좀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연정훈 대표님 혹시 평가 역량이 최근 많아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평가 역량을 좀 이렇게 확인하거나 내가 좀 어디서 알아봐야 되는지 조금 정보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평가 역량,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터뷰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직자들의 인터뷰들을 보면 그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례들이 나오니까 그걸 일단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면접을 저희가 보다 보면 역량 자체의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평가하는 것도 사실상 저는 좀 쉽진 않은데 그런 정보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면 뭐 지원자들 그것만 보고 그것만 연습하다 보니까 그건 좀 감춰진 정보들이라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좀 제공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좀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왜 저희가 이렇게 면접관을 하다 보면 똑같은 멘트를 하는 지원자가 왜 앞에 했던 친구가 한 3-4명 지나서 또 똑같은 멘트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혹시 어떻게 좀 이런 친구들 보면 좀 이 평가자로서 좀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평가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과 오후. 오전에 30분씩 만약에 6개 팀을 봤다면 뭐 한 팀당 5명이다. 그럼 30명을 본 건데 30명을 봤을 때 먼저 1, 2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30명 내외. 그럼 그들이 기준이 돼서 오후를 보게 되다 보니까 오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지원자들은 그러니까 식상함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결국엔 어떤 스토리가 좋고 그다음에 좀 특별한 지원자들을 찾고 싶지만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다시 그냥 이력서에 있는 어떤 정량화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본인이 어느 면접에 들어가게 되느냐를 좀 보고 이 멘트 같은 것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좀 수준이 높은 지원자인데 아무튼 그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끌어올려줘야 실제로 면접관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오면서 제출형 자소서라고 해가지고요. 자소서를 본인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약간 그 포뮬러식으로 어떤 걸 넣고 입력하고 해서 입력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을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자기소개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원데이 면접 해가지고요.
뭐 여러 번 부르는 게 아니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에 크게 있다 보니까 하루에 그냥 다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토론, PT 여러 가지 면접들을 하루에 다 보는 이런 채용이 최근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오히려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인성이랑 적성 그리고 면접 3회를 분할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아예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끊어서 하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 확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채용 방식들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기업들은 채용의 준비 기간이 좀 더 길어요. 공고문도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프로세스를 먼저 잘 확인하시는 게 2019년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NCS냐 블라인드 채용이냐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더 바뀌었고 기본적으로는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15년에는 저희가 이전에는 스펙 초월이라는 말을 썼었죠. 네, 스펙 초월. 그 스펙 초월 했었고요. 그다음에 직무 능력 중심 채용. 최근에는 NCS 기반 채용이라고 했다가 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로 좀 정착이 된 거로 저는 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이게 공정 채용이라는 단어를 또 최근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좀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조금 유행이 있구나라고 좀 드리고 싶은데 유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그 중심에는 직무가 있다라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입견을 딱 차단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정음 대표님도 지원자들 혹시 이렇게 블라인드지만 선입견을 갖게 되는 어떤 요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일단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정말 싫었던 사람의 얼굴과 똑같은 사람, 싱크로율이 높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평가자로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일단 어떤 게 있냐면요, 그분의 말투라든지 행동 이런 결국에는 저는 면접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이 들고 서류에서는 어떤 선입견을 갖기에는 요즘엔 블라인드 자체가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블라인드 서류를 보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분이 그래도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했는가, 또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가, 이런 게 표시되어 있는 블라인드 채용의 이력서라면 그걸 보고 조금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구나. 저는 조금 원시적인데요. 저는 이렇게 복장 보고 딱 솔직히 좀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약간은. 그래서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러니까 면접 끝나고 길을 지나가는데 어머 저 사람 면접 보고 왔나 봐 할 정도로 면접에 대한 복장,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가 정장일 경우 이렇게 딱 해온 분들한테 상당히 좀 호감이 가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 를 보면은 조금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면접관을 한여름에 간 적이 있는데 이 양복이 우리 남성 양복들이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여름 양복이 따로 있는데도 두꺼운 걸 입고 와가지고 땀이 뻘뻘 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저도 모르게 약간 선입견이 솔직히 생기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신다 그러면 어떤 선입견을 면접관에 주시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게 특별한 채용 방식은 아니고 면접관들이 선입견을 딱 차단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보통 저희가 이 블라인드 채용 그러면 정말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저도 보통 그날 아침에 면접관을 가서야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연정훈 대표님 뭐 미리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 볼 때는 그 NCS 채용이라고 했을 때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미리 서류를 주시는 곳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면접 시간이 짧아서 그 짧은 기간에 좀 더 세밀하게 물어보려면 미리 서류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당일날 무슨 면접을 보는지도 당일날 가서 아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서류 자체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원자들이 와서 원페이지로 써가지고 제출했을 때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걸 보는 경우 결국에는 뭐 제출한 걸 볼 수 없다 보니까 먼저 어떤 생각 갖고 들어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그 상태에서 당일날 배정받아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당일날 배정받으면 상당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확실히 블라인드 채용은 면접관도 여러분들 진짜 모른다라는 거 한 번만 더 상기시켜 주시고요. 이런 공정한 채용 방식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근데 공기업과 사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의 개념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공기업은요. 인사 담당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누군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도 최종 합격을 한 친구들한테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이제 최종 합격했으니까 서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뭐 공무원 채용 서류, 뭐 채용 검사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증빙 서류라고 하죠. 예, 이 진위 여부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토익이 몇 점이고 학교가 어디고 학점이 어디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기업에서 얘기하는 이 블라인드 채용은 보통 면접만 블라인드 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 지원을 할 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신상 정보를 안 넣어요. 최근에는 사진을 넣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입사 지원서를 전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 담당자들이나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면접관만 모르는 정도, 이 정도의 블라인드 채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사실 여러 이 기업들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도 있던 채용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 최근에 뭐 공평한 거, 공정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사회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 채용 방식이 최근에는 가장 지원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 우리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학생들, 교육생들 지도하시면서 사기업인데 블라인드예요. 이렇게 해갖고 혹시 조금 지도했던 사례가 있으시면 좀 하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기업하고 공기업을 네. 놓고 봤을 때 일단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아, 금융권. 네, 금융권의 면접에서 블라인드를 아. 진행했던 또 면접 채용관으로 들어가서 면접관으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보면 지원자를 누군지 알 수 없고 결국엔 면접에서는 태도가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중요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그 우리 신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기업과 공기업의 좀 블라인드의 좀 차이가 있었을 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를 네. 검증을 하고 또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채용 대행을 맡기다 보니까 채용 대행하는 데서는 뭐 기본적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격이라든지 다 받고 대신에 그거를 나중에 다 채용이 끝나고 나서 넘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건 약간 좀 채용에 좀 따라 좀 차이가 네. 있을 것 같고 사기업에 교육할 때 블라인드를 하다 보니까 이 공개가 또 많이 안 돼 있어서 네. 오히려 교육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던 반대로 네.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런 교육생들이 질문이 요즘 복잡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블라인드까지 들어오면서 저희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가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질문하기 전에 꼭 한번 찾아보시고 질문하라는 거 제가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약간의 논쟁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논쟁 부분을 같이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맞냐, 공정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적합한 인재라는 부분은요, 기업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채용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채용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돈으로 이 IMF 때 극복하고 또 투자를 받아서 지금 위치에 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회사들이 일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당연히 공정하게 뽑아야 된다. 절차에 적합한 사람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사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보면은 댓글이 정말 찬반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정훈 대표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계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게 면접 질문이라면 저는 적합한 인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두 개가 다 합쳐진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공정하게 채용하되 적합한 인재를 뽑는. 그러니까 저는 최고의 인재보다는 최적의 인재가 더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적합한 인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적합한 인재가 아무래도 회사의 어떤 성과적인 측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성과를 지표를 봤을 때는 적합한 인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고요. 네. 사실 뭐 공정한 인재, 적합한 인재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외부 면접관, 저희는 이제 기업에 채용에 나가면 외부 면접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 면접관이 적합한 인재를 뽑고 있고 저희 같이 외부 면접관이 들어가서 공정한 인재를 채용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정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양쪽에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서는요, 두 가지 다 보고 뽑고 있다라고 좀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요, 절차가 공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성향이라던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뭔가 우리가 모르게 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시고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란 거를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채용에 대한 부분은 따로 남겨둔다 하더라도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용주 입장이나 구직자 입장에서는요, 서로 사실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글에서 했던 말이 가장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능력을 가장 마지막에 따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정훈 대표님, 업무 능력 앞에 어떤 게 있죠? 제가 좀 궁금한데. 업무 능력 앞에 제 생각에는 약간 인성. 인성. 네, 왜냐하면 업무 능력이라는 이 직무 능력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뭐 실력을 키울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인성은 또 변화를 주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인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교육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사실 이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참 인성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혹시 그 교육생들하고 엄청 친하시잖아요. 네. 좀 이렇게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인성을 좀 이렇게 좀 고쳐줬던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인생에 있어서 뭐 이렇게 인성을 바꿔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계기를 비슷하게 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기.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좀 약간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장애가 조금 있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줬고 그리고 그 직무 자체가 언어를 많이 쓰는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자였었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 부분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 언어적인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좀 처음에는 어둡고 좀 우울해 보이고 그랬던 표정이라든지 그런 말투라든지 이런 게 계속 만나고 긍정을 좀 심어줬더니 긍정적인 말투로 바뀌고 표정 자체도 바뀌어서 회사에서도 좋아하는 그런 인재 얼굴, 좀 이렇게 부드럽고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럼 말씀 이제 인성이 태도로 보여준다. 네. 이런 얘기를 아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태도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구직자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스킬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지 태도 부분까지는 알려준다 하더라도 구직자들이 가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CCTV로 감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 작은 태도의 어떤 뉘앙스 하나가 사실 합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나타내주는 거는 태도고 인성을 위해서 여러분 인성을 좀 보여주는 게 태도이기 때문에 인성을 쉽게 고치기는 어렵더라도 한번 태도에 대해서는 내가 점검을 한번 해봐라. 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요. 결국엔 계속적으로 2019년에도 온고잉 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없어질 게 아니고요. 당분간은 여러분들 최근 우리가 뭐 취업을 10년 있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업, 사기업, 블라인드 채용이 있어서요. 결국에는 채용 절차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냐, 기업 문화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냐. 근데 이 양쪽에 대한 부분이 다 혼재돼 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모든 기업들이요. 고용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공정한 채용 방식을 도입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직자들이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가 공정하지 못해라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그 평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실 합격자 중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여러 군데 합격해요. 그래서 그중에 고용 브랜드가 가장 높은 곳으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많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18년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한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연정훈 대표님 혹시 조금 팁을 나눠주실 게 있을까요? 엄청 많은데 맨날 이게 방송에서 많이 안 보여주셔가지고 조금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팁은 직무에 대한 이해와 산업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취업에 있어서 사실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만큼 더 그 구직자에게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닐까. 네. 네. 맞습니다. 이 직무에 대한 부분은요, 학교에서도 사실 뭐 직무 분석 경진대회라던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하려고 하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취업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뭔가 하는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몸으로 뛰고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열심히 즐겨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기업들이 많은 그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블라인드 채용이 만들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정말 잘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저희가 변화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을 할 때도요. 과거에 뭐 어학연수 다녀왔고 토익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학연수도 하셨고 이거 좀 이 점수가 좀 좋지는 않은 편인데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좀 뭐 자신이 있어서 지원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도요. 긍정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는 면접장에 가면 시계가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지원자가 몇 분간 대답을 하는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나 이런 요소들이 어떤 사람을 되게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대답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거 당연히 예스 할 수 있는 질문 이런 것도 전부 이제는 바꿔가지고요. 당연히 예스가 아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됐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의 역량을 다 쓰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이 블라인드 채용 2019년에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블라인드 채용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정리가 딱 됐을 겁니다. 2019년 취업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 계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차렷 경례로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